1단계 따뜻따뜻, 2단계 뜨끈뜨끈, 3단계 아 뜨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꼴입니다. 오늘은 그 화제의 중심이죠. 바로 S21 울트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주 살짝 뜨거워진 것 빼고는 잘 나온 제품이라 확신합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오늘은 S21 울트라를 빠르게 언박싱해보고 디스플레이, 카메라, 스피커, 스피드, 발열 테스트까지 진행하면서 과연 이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나 내돈내산인 만큼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네, 박스는 이렇게 하는데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싹 돌려보면은 굉장히 얇아졌죠.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맥스하고 비교해드리면 이 정도 차이예요. 갤럭시가 살짝 두껍긴 한데 어차피 그게 없잖아요. 아니 왜 이런 걸 따라하냐고. 뒤쪽 싹 돌려보면은 전자파 흡수율 등급 1등급이라고 적혀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제조 국가가 한국이에요.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언박싱이 정말 간단하게 끝났는데 심지어 케이스도 안 들어가 있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구매한 컬러는 팬텀 실버 컬러인데 굉장히 이쁘죠. 아우라 글로우? 옛날 노트 10 처음 봤을 때 딱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네요. 컬러는 총 5가지가 있죠. 팬텀 블랙하고 실버는 기본이고 삼성닷컴 단독 혜택으로 티타늄, 브라운, 네이비 컬러가 있는데 그 3가지 컬러는 카메라 선 부분도 카본 느낌으로 바뀝니다. 저는 아직까지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단 그 모델들은 512GB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6기가를 선택하고 싶다? 안 돼요. 하지만 제 눈에는 실버 컬러가 제일 이뻐 보이더라고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그거 여쭤보시더라고요. 아, 고니님 저 블랙 컬러 살까요? 실버 컬러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되게 고민되네요. 컬러야 진짜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딱 꽂히는 컬러 구매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인정?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카메라 선과 이렇게 본체가 이어지는 디자인, 이걸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컨투어 컷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렇게 일체감을 줘도 여전히 바닥에 놨을 때 굉장히 심하게 덜렁거림을 알 수가 있어요. 단 이거는 케이스로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출 수가 있긴 합니다. 제가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 노트 20 울트라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맥스를 이렇게 놨을 때 크기 차이가 어떤가요? 노트 20 울트라는 6.9인치고 S21 울트라는 6.8인치인데 그렇게 크기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이렇게 가로로 놓으면은 확실히 노트 20 울트라가 좀 더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죠. 왜냐면 S21 울트라 크기가 가로 75.6, 세로 165.1, 두께가 8.9mm이기 때문에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그립감이 살짝 더 좋아요. 노트 10 울트라는 이게 살짝 좀 버거운데 S21 울트라는 그래도 이 정도 남죠. 쉽게 얘기하면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화면 크기가 작은데 무게는 노트 20 울트라보다 17g이나 더 무겁다.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폰 들고 다니는 경우보다 투명 케이스라도 씌워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20g에서 30g, 메탈 소재 같은 경우에는 50g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의 실사용 무게는 240g에서 50g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이거 딱 들어보면 흉기 같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아이폰 12 프로맥스하고 비교해드리면 이 정도 차이예요. 특이하게도 유심치 꽂을 수 있는 곳이 좌측 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피커홀이 6개가 뚫려 있는데 이건 전기종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S20 시리즈는 외장 메모리는 미지원하기 때문에 유심칩을 빼면 SD카드 슬롯을 꽂을 수 있는 트레이가 따로 없어요. 이게 확실히 크기가 크긴 한데 대화면을 좋아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S21 울트라가 스펙만 놓고 보더라도 전기종 중에 제일 나아요. 확실히 디자인은 전작에 비하면 정말 선녀 같다. 자, 디스플레이는 6.8인치라 말씀드렸는데 화질이 WQHD 플러스 화질에 120Hz 주사율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죠. 전작에는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FHD 플러스까지밖에 선택을 못했는데 이번 S21은 울트라만 WQHD 플러스까지 정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테일이 어떻게 달라졌나 막 화질 차이가 나나 이렇게 막 보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 분들은 WQHD 플러스나 FHD 플러스나 체감하시기 좀 힘드실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볼 때 1440p 화질이 있고 1080p 화질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되게 미세하게 잘 느끼신다 하시면은 WQHD 플러스하고 FHD 플러스가 차이가 날 거고요. 나는 1440p하고 1080p하고 큰 차이 못 느끼겠는데? 하시면은 기본이나 플러스 선택하셔도 울트라랑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삼성에서 끝나누기를 위해서 기본하고 플러스 모델에 일부러 안 넣어줬잖아요. 펀치홀도 전작보다 작아졌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노트20 울트라보다 S21 울트라가 펀치홀이 요만큼 더 커요. 그리고 최대 밝기는 1500니트로 야외에서도 선명하고 밝은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전작보다 50% 더 높아진 색 대비감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 디스플레이 이번에 LTPO가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이건 TMI인데 저온 다결정 실리콘 산화물이라고 해서 TFT 디스플레이의 공정 기술이에요. 가장 큰 장점은 구동 전력이 감소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량이 극도로 낮은 10Hz부터 최대 120Hz까지 가변형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배터리 소모량이 있어서 좀 더 좋아졌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 가장 튼튼한 강화 유리 고릴라 글래스 비터스가 탑재가 됐고요. 초음파 방식의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전작보다 지문 인식 범위도 기본 대비 1.7배가 넓어졌다고 하죠. 솔직히 그건 모르겠고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문 인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 시리즈 최초로 S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터치가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거나 케이스에 수납을 해야 되는데 케이스에 수납을 하시면은 또 이게 부피가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되게 투박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노트20 울트라처럼 따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실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트20 울트라처럼 S펜을 눌러가지고 카메라 셔터도 못 눌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된다는 의미가 있지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건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S펜 들고 다니시면 휴대성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분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고정 자리에다 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있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있는데 안 쓰는 게 나은 거니까 무조건 되면 좋죠. 그리고 이번에 S21 시리즈는 원 UI 3.1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노트20 울트라하고 비교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차이가 나죠. 미디어하고 디바이스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좀 위쪽으로 이렇게 빠졌고요. 이런 알림 나오는 것도 인터페이스가 다르죠. 그리고 볼륨 업다운도 이런 식으로 따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르죠. 두 번째는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초광각,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두 개의 1000만 망원 카메라인데 위쪽에 있는 게 3배, 아래쪽에 있는 게 10배의 줌이 되는 망원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레이저 AF 센서, 가운데에는 LED 플래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린 스마트폰 매장 가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일단 셀피부터 비교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확실히 S20 울트라가 좀 더 자연스러워요. 후면도 사진 찍을 때 0.6배에서 100배 스페이스 줌까지 되기 때문에 확실히 가까이 있는 거 찍었을 때, 멀리 있는 거 찍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S21 울트라가 근접에서 초점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망원 렌즈가 2개 들어가기도 했고 맨 위에 있는 초광각 렌즈에도 오토포커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근접을 찍더라도 초점을 잡는 모습이죠. 특히 문서 찍을 때 굉장히 좋겠죠. 동영상도 0.6배에서 20배까지 가능한데 10배까지가 광학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질 손상 없이 줌을 당겨서 선명한 사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 찍어보니까 선회도가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 사진도 위쪽에 뷰 눌러보시면 1억 800만 화소로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되게 좋아진 게 화질 선택했을 때 8K 24프레임까지 내가 원하는 프레임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슈퍼스테디도 그전에는 되게 뚝뚝 끊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슈퍼스테디 영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인 거라 노트20 울트라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보기에 가보면은 디렉터스 뷰가 있는데 전면하고 후면하고 동시에 찍는 기능인데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앞뒷면 동시에 촬영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전에 촬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면 찍고 후면 찍고 이렇게 따로 찍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동시에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요거 아이콘 누르면은 위아래 분할도 가능하고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싱글로도 찍을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이 세 칸이 뭐냐면 초광각, 기본, 망원 이렇게 화각도 정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어쨌든 이 기능은 굉장히 좀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레이저 AF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점도 굉장히 빨리 잡아요. 부가 꿀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이번에 추가된 이레이저 기능, 연필 아이콘 눌러도 어라? 왜 없지? 지우개 아이콘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고객님 거짓말 친 건가? 이렇게 하시죠? 아닙니다. 하단부에 연필 아이콘 누르시고요. 우측에 점색이 있죠. 이거 누르시면 실험실에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개체 지우기라고 있잖아요. 활성화 해주셔야지 이레이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버튼 누르고 지울 피사체 선택하고 이렇게 지우기 누르면 지워졌죠. 이것도 선택하면 지워집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나? 생각보다 이런 자국이 많이 남아요. 피사체가 조그만하고 배경도 심플하면 모르겠는데 된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맨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문질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AI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 영역을 알아서 줬기 때문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좀 선택 영역이 지멋대로죠. 깔끔하게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실험실에 놓지 않았나. 자, 그 다음은 스피드 발효 테스트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노트 20 울트라하고 비교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건 뭐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긱벤치하고 3D 마크 게임 실행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핸드폰을 혹사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발열 정도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름 돼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뤘기 때문에 삼성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명히 개선점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발열이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려면 기본이나 플러스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발열이 더 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라? 나는 생각보다 발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날 밖에서 촬영을 해봐야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건 확실히 이 부분이 제일 뜨겁습니다. 뜨끈뜨끈해요. 아주 그냥. 이번에 칩셋이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전작 엑시노스하고 비교하면 2배 더 빨라진 AI, 그리고 11% 향상된 CPU, 39% 향상된 GPU 성능을 보여주고요. 스토리지는 기본 256GB, 12GB 램이 들어가고 512GB를 선택하시면 최대 16GB가 들어가는데 저장 공간은 모르겠지만 램 차이는 제가 투어 서비스로 512GB를 써봤을 때 느꼈던 거는 동시에 정말 여러 개의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체감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개 작업을 해봤는데도 그렇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장 공간이 커진 만큼 사용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읽고 쓰고 지울 수 있도록 16GB 램이 탑재된 것 같은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촬영을 정말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512GB가 사치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용 패턴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분명한 건 용량과 램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좋으면 좋지 나쁘진 않아요. 그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5000mAh의 갤럭시 폰 중에 가장 큰 대용량이 들어가고요. S20형 울트라 때도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봤지만 배터리는 정말로 오래갑니다. 스펙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노트 20 울트라보다도 500mAh나 더 많기 때문에 정말 배터리를 오랫동안 쓸 수가 있고요. 충전 속도도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15W 고속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플러스보다 2배 더 빠른 와이파이 6E가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선 공유기가 5G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도 동시에 여러 대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연결해서 쓰면 그만큼 속도는 줄어든다는 거. 마지막으로 IPX68 등급의 방수 방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 방수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스피커 테스트예요. 잠깐 들어보니까 확실히 노트 20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뭔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듯한 느낌?
확실히 편하면서 좀 더 선명하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두 제품 다 사운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스피커 홀도 노트 20 울트라랑 반대로 들어가 있는데 소리 들었을 때 위치 차이 때문에 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AKG 사운드 및 돌비 애트모스가 똑같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데 제 귀에는 그래도 S21 울트라가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좀 더 좋게 들리네요. 제가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이제 곧 조만간 노트 21 울트라하고 S21 울트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맥스와도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가격이죠. 정가 145만 2천원, 512GB를 선택하시면 159만 9,400원이지만 전작보다 약 15만원 정도 저렴해졌고,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휴카드로 결제 시에는 약 22만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었고, 삼성 공홈에서도 삼성카드로 결제 시에 13%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사은품으로 S21 울트라는 버즈 프로를 받을 수가 있고 S펜하고 실리콘 케이스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가격도 놓고 봤을 때도 좀 더 메리트 있게 구매했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S21 시리즈를 살 생각이었다면 확실히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시는 게 진짜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S21 울트라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지난 노트 20 울트라 때도 뭐 결로 현상이다 말이 많았고, 이번에 S21 울트라는 발열인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도 이렇게 조금씩 이슈가 있는데 정말 스마트폰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다. 저는 그래요. 부디 삼성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점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솔직히 발열 문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최적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발열 문제만 제외한다면 디자인, 카메라, 지문인식 속도, WQHD 플러스 화질에 120Hz 주사위 디스플레이, 가격 등등 뭐 어댑터하고 이어폰 빠지고 케이스까지 없어졌지만 그래도 전작보다 개선점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으로 합의점을 좀 잘 잡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래요. 가격을 좀 더 받더라도 어댑터하고 케이스는 넣어줘야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참 있던 거를 빼니까 좀 열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요즘에 어댑터 솔직히 다 집에 하나씩 있지 않냐. 근데 거의 대부분은 C타입이 아니라 USB 타입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C타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얼리 어댑터 분들처럼 신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USB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은 그럴 거예요. USB 타입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데 USB 타입하고 C 타입하고 가장 큰 차이는 충전 속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열받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투명 케이스는 어디 갔어요? 어이가 없네. 자, 이렇게 실사용자가 얘기하는 영상까지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S21의 울트라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꾼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